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이제 습관이 됐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거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제가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작은 반찬 가게가 있거든요.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손수레를 끌고 채소 도매상으로 갔죠. 오늘도 무한 박스, 배추 2포기, 고추 1봉지를 샀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혀서 그런지 무거운 것도 이제 익숙하더라고요. 가게에 돌아와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었어요. 드득드득 무 써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무채를 썰고 고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면서 저는 문득 벽에 걸린 사진을 봤어요. 제 딸 미선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35살. 가장 아름다웠던 나이에 찍은 사진. 그 옆에는 3살배기 손녀 서연이를 안고 있는 미선이의 모습도 있었어요. 미선아, 엄마가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너는 거기서 편안하지? 저는 매일 아침 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딸이 그립거든요. 아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그리운 건지도 몰라요. 딸이 떠난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20년 전 그날이었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가을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따님이 교통사고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죠. 제 딸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저는 관 앞에 앉아서 그저 멍하니 딸의 영정만 바라봤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로 엄마, 나 요즘 힘들어. 라고 말하던 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그때 사위 재훈이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서연이도 있잖아요. 3살배기 손녀 서연이는 엄마가 왜 안 일어나는지 모른 채 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재훈이 다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딸이 죽은 지 고작 3개월 만에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미선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 저도 살아야 하고 서연이도 엄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럼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 서연이를 나한테 보내. 어머님이요? 어머님은 반찬 가게 하시느라 바쁘잖아요. 그리고 서연이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어머님한테 그런 여유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했어요. 지금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간신히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었죠. 그래도 재훈아, 서연이는 내 손녀야. 내가.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후로 재훈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집을 찾아가도 이사를 간 뒤였죠.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손녀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우연히 재훈을 길에서 마주쳤어요. 옆에는 젊고 화려한 여자가 있었고 그 뒤로 초등학생이 된 서연이가 따라오고 있었죠. 서연아, 저는 달려가서 손녀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저를 피하며 새엄마 뒤로 숨었어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재훈이 저를 막아섰어요. 재훈아, 제발 서연이 좀 보게 해줘.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머님, 서연이가 낯을 가려요. 그러니까 놀라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낯선 사람이야? 난 할머니야. 할머니. 그때 재훈의 새 부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서연이는 이제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옛날 일은 잊어버리는 게 애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손녀라도 볼 수 있다면, 멀리서라도 지켜볼 수 있다면, 재훈아. 그럼 가끔이라도 서연이 좀 보게 해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어머님, 그건 좀 서연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제발이다. 내가 뭐라도 할게. 용돈이라도 줄게. 제발 한 번만. 재훈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용돈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만나려면 양육비를 좀 내주셔야죠. 양육비? 내 서연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만 주세요. 그럼 한 번씩 만나게 해드릴게요. 50만 원. 저한테는 한 달 수입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줄게. 50만 원 줄게.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재훈은 몇 달 후 갑자기 1억을 요구했거든요. 어머님, 서연이를 정식으로 입양하시려면 양육비 명목으로 1억을 주셔야 해요. 1억이라니. 재훈아.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죠. 서연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로 다시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재훈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저는 이를 악물었죠. 언젠가는 반드시 손녀를 되찾을 거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재훈이의 죄를 밝혀낼 거라고. 그래서 저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남긴 물건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딸의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그 안에는 뚜루루루.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새벽 5시가 넘은 시간.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연이니? 할머니 저예요. 저 서연이에요. 20년 만에 듣는 손녀의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어떻게 할머니 번호를.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손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서연아. 어디 아프니?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 저 아빠한테 맞았어요. 새엄마한테도 맨날 맞아요. 할머니, 저 데리러 와주세요.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서연아. 할머니가 지금 바로 갈게. 주소 보내줄 수 있니? 네,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외투를 걸쳤어요. 손녀가 보낸 주소를 보니 시내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저는 지체 없이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흔들리는 차 창밖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20년을 기다렸어. 20년을. 이제 서연이를 데리고 와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재훈아. 내가 쌓은 죄값. 이제 시작이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죠. 딸이 살았던 그 깨끗한 아파트는 어디 가고 재훈이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돈을 다 날린 모양이었죠.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저렸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손녀를 만나야 하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선 사람은 서연이었어요. 20년 만에 본 손녀. 이제 23이 된 손녀. 어린아이였던 서연이는 딸 미선이를 닮은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손녀를 꽉 안아줬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연아,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늦었지. 할머니, 괜찮아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때였어요. 누구야? 누가 왔어?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 재훈이었죠. 재훈이 거실로 나왔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어떻게? 재훈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나 서연이 데리러 왔어. 뭐라고요?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서연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맞았다고, 학대받았다고. 나 이제 참을 수 없어. 서연이 데리고 갈 거야. 하. 이 할망구가 정말. 재훈이 비웃었어요. 어머님. 서연이 데려가시겠다고요? 좋아요. 그럼 양육비부터 주세요. 양육비? 네, 제가 서연이 20년 키웠잖아요. 양육비 계산하면 1억은 되죠. 1억 주시면 서연이 데려가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재훈아, 서연이는 내 손녀야. 내가 돈을 왜 내야 해? 법적으로 서연이 친권자는 저예요. 어머님이 데려가시려면 돈을 내셔야죠. 그때 안쪽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재훈의 재혼한 부인 최은이였죠. 어머, 누구세요? 이렇게 아침부터. 은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장모님이시구나. 옷차림 보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나 봐요? 그런 주제에 손녀 데려간다고? 뭐라고? 서연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밥값, 학원비, 옷값. 어머님이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요, 어머님. 은희가 저를 비웃듯 쳐다봤어요. 서연이는 이제 다 컸어요. 대학도 졸업했고, 이제 시집갈 나이라고요. 그런 애를 어머님이 뭘 한다고 데려가요? 쪽팔리게. 닥쳐!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서연이 학대한 주제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학대라니요? 증거라도 있어요? 은희가 팔짱을 꼈어요. 서연아, 어서 말해봐. 새엄마가 너 때렸니? 서연이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20년간 학대받으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봐요, 어머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가족 조용히 살게. 재훈이 저를 밀어냈어요. 어머님, 돌아가세요. 1억 없으시면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손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할머니, 미안해요.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저는 주머니 속 서류 봉투를 꽉 쥐었어요. 아직은 내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재훈과 은희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참았어요. 재훈아, 내가 쌓은 죄값을 곧 치르게 될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손녀를 보고도 데려오지 못한 제 자신이 한심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방문을 닫고 낡은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딸이 남긴 물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일기장, 사진,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테이프를 꺼냈어요. 투명한 케이스 위에는 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들어주세요. 저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잡음과 함께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나야. 미선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내가 이 녹음을 남기는 건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래. 재훈이가 요즘 너무 무서워. 술만 마시면 나한테 손을 올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근데 서연이 때문에 못하겠어. 서연이가 아빠 없이 자라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하면 차마 결심을 못하겠어. 미선아, 저는 녹음기를 붙잡고 흐느꼈어요. 엄마,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해줘. 재훈이는 나쁜 사람이야. 서연이를 절대 재훈이한테 맡기면 안 돼. 엄마가 서연이를 꼭 지켜줘. 약속해줘. 딸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서연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죠. 그 노트에는 지난 20년간 제가 모은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딸이 재훈에게 맞았던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재훈의 외도 증거, 보험금, 사용 내역, 그리고 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 저는 그 유언장을 펼쳤어요. 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모든 재산은 딸 서연에게 상속한다. 남편 이재훈은 상속에서 제외한다. 서연의 후견인은 친정어머니 김순자로 지정한다. 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민주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김순자예요. 20년 전에 딸 장례식에서 명함 주셨잖아요. 아, 김순자 할머니. 기억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민주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하자. 20년 준비한 전쟁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오래된 빌딩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4층 끝에 있는 작은 사무실. 문패에는 한민주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민주야. 그래. 민주는 저를 소파에 앉혀주고 따뜻한 대추차를 내왔어요. 할머니, 20년 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그냥 그렇게 지냈지. 민주야. 너는? 저요? 변호사 되고 나서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전화로 말씀하신 그 일, 민주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정말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서연이를, 내 손녀를 구해야 해. 민주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20년 전에 약속드렸잖아요. 20년 전 딸의 장례식에서 민주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 민주는 법대생이었죠. 할머니, 제 명함 받아두세요. 제가 변호사 되면 꼭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젊은 여학생이 건넨 명함을 저는 20년간 지갑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민주도 약속을 지켰죠. 할머니,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죠? 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20년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민주는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가 혼자 모으신 거예요? 응, 20년 동안 하나씩 모았어. 딸의 병원 기록, 재훈의 외도 사진, 보험금 5억 원을 사업에 쏟아붓고 망한 기록, 재혼한 은희와 호화 생활하며 돈을 탕진한 내역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딸 미선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 할머니, 이 유언장 공증까지 받으셨네요? 응, 미선이가 죽기 한 달 전에 혼자 공증사무소에 가서 작성했대. 나는 나중에야 알았어. 민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재훈 씨가 딸분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증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민주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걸로 정말 서연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할머니, 민주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어요. 우리 함께 싸워봐요. 그날 민주는 저에게 한 가지 더 말해줬어요. 할머니, 그리고 제가 알아낸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딸분의 교통사고, 목격자가 있어요. 뭐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20년 전 그날,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최근에 양심선언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민주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재훈 씨와 딸분이 차 앞에서 싸우는 걸 봤대요. 재훈 씨가 딸분의 차 키를 빼앗고 문을 잠갔대요. 딸분이 울면서 차에서 뛰쳐나갔고 그 상태로 도로로 뛰어들어서 그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할머니. 딸분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재훈이가 우리 미선이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증언은 법정에서 큰 힘이 될 거예요. 민주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각오하세요.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야, 나 준비됐어. 20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끝을 봐야지. 그날 우리는 재훈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딸의 유산 환수 소송, 그리고 서연의 후견인 지정 소송. 그런데 며칠 후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큰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재훈 씨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맞고소했대요. 뭐라고? 무고죄로요. 할머니가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자기를 모함한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주야, 우리 증거가 진짜잖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할머니, 민주야,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끝장을 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미선아, 엄마가 이제 정말 시작한다. 내 한을 풀어줄게. 기다려. 그렇게 법정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딸의 사진을 넣은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죠. 법정 복도는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민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그때 저 멀리서 재훈이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옆에는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함께였죠. 재훈은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끝까지 가시려고요? 이거 시간 낭비예요. 어머님이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죠. 재판정 문이 열렸어요.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올라갔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 김순자 씨,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저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딸을 잃었습니다. 그때 딸은 보험금 5억 원과 부동산을 남겼어요. 하지만 사위 이재훈은 거짓말입니다. 재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판사님,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났어요. 제 아내는 저한테 모든 걸 물려주고 갔어요. 유언장 같은 건 없었어요. 피고 측, 조용히 하세요. 원고는 계속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 딸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어요. 모든 재산을 딸 서연에게 물려주고 저를 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민주가 나서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님, 이것이 고구 박미선 씨가 생전에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그리고 판사님, 민주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 이재훈 씨가 고인의 보험금 5억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내역입니다. 뭐? 재훈이 당황했어요. 사업 실패로 2억, 재혼 비용으로 1억, 호화 생활비로 1억 5천, 그리고 나머지는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딨어? 재훈이 소리쳤지만 민주는 침착하게 은행 거래, 예역과 사진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어요. 재훈의 변호사가 나섰어요. 판사님, 이건 개인 재산을 어떻게 쓰든 그건 자유 아닙니까? 하지만 민주가 반박했어요. 유언장에는 분명히 재산은 딸 서연에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때였어요. 판사님, 민주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의 목격자를 모셨습니다. 목격자? 재훈이 화들짝 놀랐어요. 증인석에 5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20년 전 그날 밤, 저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요? 판사가 물었어요. 저는 박미선 씨와 이재훈 씨가 차 앞에서 싸우는 걸 봤습니다. 거짓말이야. 재훈이 고함쳤어요. 이재훈 씨가 박미선 씨의 차 키를 빼앗는 걸 봤어요. 그리고 차 문을 잠그고 박미선 씨가 울면서 차에서 뛰쳐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상태로 도로로.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그건 재훈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부부싸움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차 키를 빼앗고 문을 잠근 건 민주가 추궁했어요. 그건
그냥 화가 나서. 재훈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증언대에서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훈아, 너 때문에 우리 미선이가 죽었어. 너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재훈이 절규했지만 이미 법정의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양측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법정이 휴정에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로 나와 민주에게 물었어요. 민주야, 우리 이길 수 있을까? 할머니,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판사의 판단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재훈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 제가 미선이한테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제발 재훈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이만은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서연이 없으면 저는 재훈아,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 폭탄은 따로 있어. 재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됐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고 측 증인을 신청합니다. 재훈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누구입니까? 피고의 딸 이서연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서연이를 증인으로 법정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마른 몸에 낡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서연이는 증언대에 올라갔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증인 이름을 말해주세요. 이서연입니다. 증인은 피고 이재훈의 딸이죠. 네, 재훈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 아버지가 당신을 학대한 적이 있습니까? 서연이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저는 가슴이 타들어갔죠. 서연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하지만 서연이가 입을 열었을 때 없습니다. 뭐라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아버지는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서연아,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민주가 저를 붙잡았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소송을 낸 거예요. 재훈이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서연아, 왜 거짓말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20년간 재훈에게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저 아이는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원고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서연이가 증언대에서 내려갔어요. 저를 지나칠 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눈물만 흘렸어요. 재훈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판사님, 보셨죠? 제 딸도 저를 믿고 있어요. 원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다음 공판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파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할머니, 민주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할머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민주야, 우리 서연이가. 할머니, 민주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마지막 증거요. 할머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민주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손녀마저 등을 돌렸는데 무슨 수로 복도로 나오자 재훈이 저를 비웃었어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님은 질 거예요. 서연이도 저를 선택했잖아요. 저는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재훈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 뭐가 남았는데요? 그때였어요. 민주가 나섰어요. 이재훈 씨, 다음 공판에서 뵙죠. 그때는 웃지 못할 거예요. 재훈이 코웃음 쳤지만 저는 민주를 믿기로 했어요. 마지막까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미선아, 엄마가 지는 건가? 서연이까지 저 인간 편을 드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해요. 할머니, 믿어주세요. 우리 꼭 이길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민주의 사무실로 갔어요. 민주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놓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법정에 제출해도 될까요? 미선이 목소리. 그거 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딸분의 육성으로 재훈 씨의 폭력과 외도를 증언하는 거니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근데 민주야, 서연이가 들으면. 할머니, 민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를 구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로 서연이를 깨워야 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해보자. 일주일 후 최종 공판 날이 왔어요.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거죠. 재훈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원고 측, 마지막으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민주가 일어났어요. 네, 판사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민주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어 올렸어요. 이것은 고구 박미선 씨가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입니다. 뭐.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생하겠습니다. 딸랑 낡은 테이프에서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나야, 미선이야. 법정 전체에 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20년 만에 법정에서 듣는 딸의 목소리. 엄마, 재훈이가 무서워. 어제도 술 마시고 와서 나한테 손찌검했어. 얼굴에 멍이 들었어.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재훈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 어제 핸드폰에서 문자 봤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판사가 제지했어요.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근데 서연이 때문에. 서연이가 아빠 없이 자라면.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를 꼭 지켜줘. 재훈이한테 맡기면 안 돼. 약속해줘. 그리고 엄마, 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서연아, 엄마 목소리 들려?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방청석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근데 기억해. 할머니를 믿어.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이는 증언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엄마를 때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서연아,
할머니 말을 들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테이프가 끝났어요.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때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저 거짓말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거짓말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할머니를 죽인다고, 할머니를 해치겠다고. 서연아, 괜찮아.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손녀를 꽉 껴안았죠. 판사님, 서연이가 외쳤어요. 제가 증언하겠어요. 진짜 진실을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증언대로 나오세요. 서연이는 눈물을 닦고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20년간 아빠한테 학대받았어요. 서연아, 입 닥쳐. 재훈이 소리쳤지만 경위가 제지했어요. 아빠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새엄마는 제가 밥을 못 먹게 했고, 옷도 제대로 못 입혀줬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데려가려고 여러 번 오셨어요. 근데 아빠가 양육비 1억을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돈이 없으셔서, 그리고 아빠는 엄마가 남긴 보험금을 다 써버렸어요. 사업한다고, 재혼한다고. 저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썼어요.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재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피고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호통쳤어요. 증인, 계속하세요. 그리고 서연이가 재훈을 쳐다봤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저 기억해요. 아빠가 엄마랑 싸우는 걸 봤어요. 엄마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엄마 차 키를 빼앗고, 닥쳐. 당장 닥치라고. 재훈이 경위를 뿌리치고 서연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위들이 재훈을 붙잡았죠. 이재훈 씨, 퇴정 명령 내립니다. 판사가 선언했어요. 재훈은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고함을 쳤어요.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법정 문이 닫혔어요. 서연이는 증언대에서 내려와 제게로 왔어요. 할머니, 이제야 말할 수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서연아,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양측 증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판결날, 저는 서연이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재훈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이재호는 고고 박미선의 유언을 무시하고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미성년자였던 딸 이서연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따라서 피고 이재호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고인의 재산은 전액 이서연에게 환수합니다. 그리고 이서연의 법적 후견인은 외할머니 김순자로 지정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그래, 이겼어. 서연아. 재훈은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법정을 나오는데 민주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민주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20년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딸의 유산을 되찾은 70세 할머니의 20년 복수.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아, 이제 우리 어디서 살까? 할머니,
할머니 반찬 가게 옆에 작은 집 하나 얻어요. 거기서 할머니랑 둘이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며칠 후, 저희는 시장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저희한테는 궁전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청소할게요.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 거예요. 할머니는 쉬세요. 서연이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미선아, 엄마가 늦었지만 서연이를 지켜냈어. 내가 부탁한 대로 사진 속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저녁을 차려줬어요. 할머니, 이거 엄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예요. 엄마 레시피대로 만들었어요. 서연아, 내가 어떻게... 할머니, 저 엄마 기억해요. 엄마가 저한테 된장찌개 끓여주던 거. 다 기억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미선이 마시다. 그렇게 저희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서연이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법학과예요. 할머니, 저도 민주 이모처럼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서연아. 그리고 몇 달 후,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왔어요. 재훈의 재혼한 부인, 최은희가 이혼 소송을 냈다는 거였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감옥이나 가 있으라며. 재혼 취소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인과응보구나. 그날 저녁, 저는 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미선아, 엄마가 해냈어. 내 한을 풀어줬어. 서연이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까요? 그럼 우리 미선이가 제일 좋아하겠지. 저는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서연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엄마 목까지. 네. 할머니,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2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거였어요. 저는 딸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미선아, 고마워. 서연이를 남겨줘서. 엄마가 이제 잘 키울게. 약속해. 사진 속 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은 삶은 우리 손녀인 서연이를 위해서 살아가 볼까 합니다. 미선이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돼서 행복하네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